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리액트 두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액트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같이 배워볼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리액트란 어떤 거고 리액트 프로젝트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 리액트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는 JSX라는 문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JSX의 개념과 JSX의 사용 규칙, JSX 사망 연산자, 그리고 JSX를 이용한 스타일 적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리액트 프로젝트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다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었나요? 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싱글 페이지다? HTML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를 결국 사용자한테 보여지지만, 실제로 페이지들이 여러 개인 게 아니라, 즉 페이지 HTML 파일이 여러 개인 게 아니라 하나의 인덱스 파일만 두고 그 안의 내용을 그때그때마다 교차해 감으로써 원하는 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 제공해 주는 이 방식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리액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인덱스 HTML 파일 하나를 두고 안에 앱 JS라든지, 즉 다른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안의 내용을 바꿔가면서 사용자한테 보여준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JSX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리액트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았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자바스크립트 함수 안에 앱 컴포넌트 기본 구조가 펑션, 그 다음에 앱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return이 적혀져 있고, 여기에 이제 div 태그라든지 이런 태그 구조가 쭈르륵 적혀져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조를 봤을 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JSX란 거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HTML 코드의 구분 없이 우리 한 번에 사용이 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걸 보고 JSX 문법이라 그래요. 자바스크립트랑 HTML 코드를 같이 묶어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내용이 바뀐다던가 HTML 태그에 대한 내용이 바뀐다던가 속성이 바뀐다던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던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JSX를 사용할 때는 네 가지 정도 지켜줘야 될 규칙이 존재합니다. 자, 그 규칙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X란 건 결국 자바스크립트에 XML을 추가한 확장 문법으로서 하나의 파일에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와 HTML 파일의 분리감이 없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고 개발자 입장에서 작성이 쉬워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이 JSX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여러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부모 요소로 감싸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보면은 현재 EX라는 컴포넌트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H1 태그와 H2 태그를 return, 결국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에러가 났어요. 왜? return이란 건 결국 클라이언트에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반드시 부모 요소로 한 번에 묶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리턴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개를.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부모 요소로 묶어서, 하나의 div로 묶어서 한 번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꼭 div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현재 프래그먼트 태그라고 그래요. div가 아니더라도 프래그먼트 태그라든지 아니면 h1 태그라든지 어떤 태그는 상관없습니다. 부모 요소로만 감싸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규칙이었고요. 두 번째 규칙은 무슨 말이냐면요, 표현식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HTML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 있던 변수라든지 어떤 데이터라든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HTML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이 중괄호를 통해서 지금 계속 HTML 코드를 적다가 지금부터는요 자바스크립트에 있던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내지 어떤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라고 해주게 된다면 그때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에 있던 내용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표현식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뭐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바로 알고리즘적으로 뭐 if문이라든지 for문이라든지 조건문, 뭐 분기문을 적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문. 이 내용은 여기에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건 추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규칙입니다. 리액트에서는 클래스라는 키워드 대신에 클래스 네임을 사용한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더 뭐 말할 건 없어요. 딱 저 내용이 답니다. 클래스에서 뭐 다른 내용이 추가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딱 이름만 바뀐 거예요. 클래스의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클래스 네임이란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규칙입니다. 모든 태그들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HTML 때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input 태그, 그 다음에 뭐 br 태그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라든지 이런 태그는 호태그다 그래가지고 뭐 끝나는 태그, 닫는 태그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각각 여기까지만 적어주더라도 충분히 사용 가능했잖아요. 하지만 리액트에서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닫는 태그까지 같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네 가지 규칙 한번 알아봤고요. 네, 딱 JSX에서 딱 여기 네 가지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지만. 첫 번째, 여러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부모로 감싸줘야 되고요. 두 번째, 표현식을 사용 가능하다. 자바스크립트에 있던 어떤 내용을, 변수를 HTML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사용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클래스 대신 클래스 네임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네 번째, 모든 태그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총 네 가지 규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럼 우리 리액트 프로젝트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리액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저 네 가지 규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제 새롭게 my react2라고 해주는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같이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my react2 경로 잘 잡혀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터미널 키셔가지고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 설치 명령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npx create react app 띄고 다까지 이렇게 지정해주고 엔터 딱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드셨다면 우리 app.js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지난 시간까지 눈에 보이지 않으셨겠지만 지금 봐보시게 되면 app.js도 역시 여러 가지 태그들을 통해서 결국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여줬냐면요. 이렇게 하나의 div 태그로 묶어서 보여주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제 첫 번째 규칙 JSX로 결국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로 묶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규칙들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js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지워버리도록 할 거고요. 자, 간단하게 태그 하나만 만들어줍시다. 즐거운 리액트 수업. 자, 이렇게만 만들어준 상태에서 한번 실행화면이랑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start. 자, 그럼 실행하면 확인해 보면 네, 역시 우리가 알던 대로 잘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출력해 볼까요? 자, 리턴에 소괄호 채워줄 거고요. 이 소괄호 안에 아까 만들었던 h1 태그 담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h2 태그도 만들어서 즐거운 react2라고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류납니다. 바로. 한번 오류 내용을 확인해 보자면요. JSX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의 부모 요소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 하나의 부모 요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오류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 add 컴포넌트, 앱이라는 컴포넌트 통해서 return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태그를 따로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 뭐 div 태그라든지, 뭐 div가 굳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div 아니더라도 뭐 프래그먼트 태그라든지 아니면 뭐 h1 태그 상관없고요. 여러 가지 태그로 결과적으로 하나로 묶여져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거 주석으로 한번 달아드리면요. react JSX 사용 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으로 컴포넌트에서 여러 가지 태그를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부모 태그라고 하겠습니다. 태그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한다 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 여기에 이 앞에 승환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리액트 수업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이쪽에. 자, 그러면 승환쌤,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면 데이터를 변수에 담아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let name은 let name 뭐 승환쌤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오류가 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let name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여기 HTML을 결국 사용하고 싶은 건데 여기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바로 오류납니다. 왜? 리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리턴이란 건 뭐예요? 이 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인 거잖아요. 이 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결국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앱이란 컴퓨터가 사용되는 목적, 즉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리턴 안에 있는 거는 HTML 코드, 클라이언트에 보여지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let name이란 거는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진 내용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윗부분으로 올려주셔야 된다라는 윗부분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위에서 선언한 이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여기 밑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냐? 바로 이 중괄호를 통해서. 이 중괄호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리턴 안에서 중괄호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에 있던 어떤 변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함수를 사용한다든지 간단한 문법을 사용할 거다라고 의미한 것과 같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괄호 안에 name은 name과 name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name과 함께하는 즐거운 리액트 수업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게 된다면 네, 승화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리액트 수업이라고 잘 출력이 되어질 겁니다. 자, 살짝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용규칙 두 번째 표현식 사용 가능하다. 표현식 사용 가능하다라는 규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JS 문법을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JS 문법을 HTML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중괄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
무슨 말이냐면요. 저 HTML 내부에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할 때 중괄호 통해 사용이 가능은 하지만 뭐 간단한 변수 출력이라든지 아니면 함수 사용이라든지 요 정도까지는 함수 사용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뭐 if문이라든지 뭐 for문이라든지 뭐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문법 자체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두 번째 규칙까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근데 우리 개발을 하다 보면 네임에 담긴 값에 따라, 즉 변수에 담긴 값에 따라서 어떨 땐 이렇게 출력하고요, 다를 땐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 승환쌤과 함께하는 리액트 수업, 네임에 담긴 값이 승환쌤이라면 승환쌤과 함께하는 리액트 수업이고요. 전 승환쌤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쌤이랑 하면은 수업이 어려워요. 누구누구와 함께 했던 어려운 리액트 수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승환쌤이 아니라 뭐 길동쌤이라면 다르게 좀 어려웠던 리액트 수업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HTML 내부에서 제가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사막연산자입니다. 사막연산자 다들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어 배우실 때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맨 앞에 조건식이 오고요, 물음표로 구분해 줍니다. 만약 그리고 조건식 true라면요, 어떤 특정 로직을 실행할 거고요, false라면요, 다음과 같은 로직을 실행할 겁니다.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막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if문은 사용이 안 되지만 여기에서 사막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바로 여기다가 네임에 있는 값이 뭐라면요, 승환쌤이라면 여기다 바로 적어주면 될까요? 이렇게 바로 적어준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즉 저 내용까지 전부 다 div 내부의 문자열로 인식해버리게 된다. 콘텐트 값으로 인식해버리게 되어버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저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쓸 겁니다. 중괄호로 바로 들어가 줍니다. 중괄호 사용할 거고요. 네임에 있는 값이 뭐라면요, 승환쌤이라면요, 어떻게 해줄 거예요? 승환쌤이 맞다면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력할 겁니다 라고 해줄 수 있게 되어진 거고, 승환쌤이 아니라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h1 태그 만들어 줄 거고요. 승환쌤이 아니라면 네임에 있는 사람과 네임에 담긴 값과 함께 했던 네임에 있는 값과 함께 했던 어려운 리액트 수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에 담긴 값에 따라서 이렇게 출력할지 아니면 이렇게 출력할지를 결정해 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현재 네임에 담긴 값이 길동쌤이라고 승환쌤이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조건식에서 false가 나와질 거고요. false에 해당하는 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결국 승환쌤에 담긴 값에 따라서 이 내용을 보여줄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보여줄지를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즉 위에 있는 h1 태그를 리턴 시켜줄지 아래에 있는 내용을 리턴 시켜줄지, 네, 리턴해 준다라고 제가 반환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용자한테 반환해 줄 때,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규칙입니다. 여러 가지 태그를 출력할 때는 반드시 부모 태그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승환쌤이라면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게요. 승환쌤이라면요, H2 태그도 같이 사용해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클라이언트에 보여줘야 할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 부모 태그 하나로 묶여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턴 반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div 태그에 묶어서 보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div 이렇게 묶어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위의 내용을 승환쌤으로 바꾸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환쌤을 바꾸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여기까지 잘 출력이 되어지죠. 자, 다음으로 다음 규칙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떤 규칙이었나요? 세 번째, 클래스라는 키워드 대신 어떤 거 사용한다? 클래스 네임이란 키워드를 사용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설명이 없어요. 정말 다 똑같습니다. 클래스란 용어가 클래스 네임으로 바뀔 뿐이에요. 자, 간단하게 해서 한번 해보면요. 현재 승환쌤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맨 밑에는 즐거운 리키2 여기에 클래스는 뭐 타이틀 2라고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F11 콘솔 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바로 오류 뜹니다. 클래스 당신 너 클래스 사용하려고 했나요? 혹시 클래스 네임을 사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요? 이런 식으로 바로 오류가 뜹니다. 네, 정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로 클래스 네임으로 바꿔주시면 오류 없어진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 규칙이 되겠습니다. 모든 태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태그 이루어져 있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인풋 태그도 역시 닫는 인풋 태그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역시 이미지 태그도 닫는 이미지 태그가 필요하다는 거고, 뭐 BR 태그 쓸 일이 있다면 BR, 닫는 BR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호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시로 하나 간단하게 H2 태그 맨 밑에 만들어 보자면요. 인풋 태그를 만들었을 때 여는 태그만 두 개 된다면 이렇게 바로 오류가 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JSX의 엘리먼트, 즉 태그들은 클로징 태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닫는 태그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JSX의 특징들, 규칙 4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규칙이에요. 이걸 제외하고는 뭐 HTML의 태그가 달라진다든지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 4가지 규칙만 잘 정해서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건 뭐냐면요. 스타일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스타일 적용 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객체 형태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객체 형태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여러분들 결국 이 태그를 꾸밀 일이 생길 거잖아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H2 태그에 대해서 배경색은 블랙으로 만들 거고요. 글자색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레드로 만들 겁니다. 레드. 자, 그래서 우리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바로 H2태그의 스타일 속성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폰트 색깔 컬러는 레드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 저번에 만들었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나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내용이 객체 안에 들어가져 있어요. 객체 형식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무슨 객체일까요? HTML 객체일까요? HTML 객체가 따로 있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HTML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괄호를 이용해 줬고요. 안쪽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결국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컬러 속성은 레드로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주셔야만 이렇게 내용이 잘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계속 스타일 적용시키게 되면 코드가 어지러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 이 객체가 어차피 자바스크립트 객체니까 자바스크립트 객체 변수로 빼준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다가요 승환쌤 밑에 let
스타일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객체 형식으로 방금 작성했던 이 내용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스타일이란 변수로 하나 만든 거니까 이 스타일이란 변수를 이쪽 안에 바로 적용시켜 주시게 된다면 네, 아까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결과 확인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JSX를 다루는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다들 잘 들으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퀴즈와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학습이 끝나면 나의 강의실 시험과 과제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퀴즈 풀이와 과제 제출을 꼭 완료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